우리가 이게 낯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. 낯선 지도자. 당선되고 나서 또 여기 맨하탄 사우나에 혼자 들어가 버리셔가지고. 그게요, 상징적인 건데. 당원들이 가장 당황스러워요. 예, 당선자 신분으로 보면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취임하기 전에 그런 거 마지막 자유를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, 당선자는. 그게 인간적인 욕구거든요. 근데 사실 그 상황이면 경호원이 벗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. 당연하죠. 경호라는 게 목욕탕에서도 해야 되고 시장통에서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경호원 몇 사람이 벗고 사우나에 같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저쪽 구석에 있어가지고 계속 본다든가. 근데 경호원들이 못 들어가고 막 쭈뼛쭈뼛 놀래가지고 당황했다는 거 아니에요. 기성의 어떤 권력 문화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죠, 이 사람이.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는 한데, 그것이 이제 여러 각도에서 그런 게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익숙해질 거예요. 익숙해지고, 그게 지금은 파격이다 이렇게 느껴지지만, 노당선자가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라는 것을 국민들이 여러 차례 보게 되면,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게 되고,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의 리더다.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겠죠. 그런 것들은 저는 그냥 유쾌한 그런 일이라고 보죠.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퍼지던데. 에피소드 하나 공개할까요? 이미 받으셨군요. 제안을. 우리 옵션이 있어요. 경선 때 걸었던 옵션이 있어요.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꼭 들어줘야 될 것. 두 가지가 있어요. 두 가지가. 우선 하나만 공개하고 하나 또 공개할지 좀 이따 생각해보자. 하나는 뭐냐면 재미삼아 하는 얘기예요.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대통령 별장 있는 청남대 거기를 아주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십시오.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가끔 낚시 잡지들을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대청댐, 대청호와 관련해서 그 처음에 개발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피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한 얘기예요.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네요. 그것만 하면 됩니다. 했더니 그게 내가 일해주는 조건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옵션에서 뭐가 더 걸려있냐면 개방하는데 개방하기 직전에 거기 가서 며칠 좀 제가 낚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. 이게 이제 저희 옵션이에요. 그래서 노당선자가 그 공약을 했어요. 대통령이 1년에 며칠 쓰지도 않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남대 같은 경우는 일부만 그 보호시설로 유지를 하고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또 이 아주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와서 좀 놀다 갈 수도 있고 그죠? 대통령이 초대해서 가든 파티도 좀 열어줄 수가 있고 우리 그런 문화가 참 안 돼 있는데 청와대는 너무 저기 번거로우니까 청남대 같은 데 그런 데로 쓰면 좋잖아요.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최소만 남기고 개방하고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충분한 개방 준비를 갖춰서 개방하기 직전에 나로 하여금 한번 낚시를 하게 하는 특권을 주십시오. 그게 이제 옵션이었거든요. 근데 낚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개방되는 거는 되는 것 같아요. 그 점이 결국 노무현과 유시민의 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. 정치적 동지로서 우리 권력을 같이 잡아서 이걸 이렇게 개혁합시다.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지는 않아요. 하지는 않고 그냥 돕는 것이고 노당선자도 그냥 도움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. 우스개로 그때 경선 때 이렇게 TV 토론 준비하러 제가 금강빌딩 가면 정말 그 앞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몇 시간 하고 나오면 주차비가 2만원, 3만원 되는데 주차비 한 번 내준 적 없고 그래도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 빌딩에 출입하면서 자원봉사를 했거든요. 그게 이제 노무현의 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 두 번째 옵션은
퇴임 후에 회고록을 쓸 때 그때 회고록 집필을 내가 하겠다. 그죠? 그러니까 그 둘 다가 노무현 집권 기간의 어떤 정치 입과 관계가 없어요.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전 노무현을 좋아하죠.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이렇게 존경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좋아해요. 호모라서 그런 건 아니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. 그 점이 나를 움직인 내가 7월 달에 말에 기자회견 할 때, 저 인터뷰 할 때 나를 움직인 노무현의 힘은 뭐냐? 그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. 굉장히.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을 잘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퇴임할 때도 왜 벌써 퇴임하나 사람들이 좀 서운하게 여길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데 그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요. 난 그건 확실하게 믿고 있고 이게 저희 이 개혁당 대표로서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아요. 그런 것이고 저는 언제나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했지 어떤 자리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개혁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개혁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 이것만 하죠. 하고 제가 본 노무현이 그게 헛개비가 아니고 진짜 노무현을 내가 봤다면 노무현이 하는 일 속에서 제가 선 자리에서 하는 일과 노무현이 청와대의 주인으로서 하는 일 이것 사이에는 별반 충돌이 없을 것이다.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. 또 다른 옵션은 없잖아요. 네, 그 두 개밖에 없어요. 취재 수첩도 없고 또 다른 옵션을 들어보죠. 예, 긴 시간 보겠습니다. 누가 그 게시판에 결론이 났더라고. 뭐 누구도 보이고 심지어는 이철까지 보이는데 유 대표는 왜 안 보이냐. 근데 거기 갈 일이 있어야지. 카메라 앞에. 아니 근데 그 19일 날 이쪽에 왔던 거는 나도 뭐 짐작을 못했었고 굉장히 이례적이더라고요. 그 이례적이지. 그리고 쉬운 행보도 아닌데 밑에서 뭐 동선 때문에 일정장의 의전 쪽에서도 그날 내가 이제 여기 현관 앞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와서 저 현관 입구에 딱 버티고 있었고 유경 정책위원장하고 근데 이제 그날 청와대 경호원들이 당선자니까 바로 이제 경호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뭐 당선 즉시.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, 경호원들이. 그래서 현관 입구에 내가 있고 이제 그 뒤에 텔레비전 기자들하고 막 이렇게 이제 벽을 쌓고 있는데 당선자가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내가 이제 맞으러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호원들이 나를 막 밀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날 만나러 오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누군지를 모르잖아요. 그래갖고 마침 저 비서실에 있는 그 양반이 실무자가 하나 와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거기서 악수하고 그랬지. 안 그러면 경호원들이 밀어내가지고 밖으로 밀려나갈 뻔했다니까. 너 당선자가 이렇게 유시민 대표는 어디 갔지? 변화를 실감하겠더군. 딱 당선되고 나니까.